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으로도 유명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안에 이 태교 음악으로도 자주 틀어줬었는데,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등등 이렇게 몇 곡이 있는데, 호두까기 인형이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저도 어릴 적에 읽었고 또 나이가 들고도 다시 한번 읽어봐서 기억이 나는데요.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날 아침, 마리는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은 모두 친척 아저씨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와, 신난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병정 인형들 옆에 있는 이 못생긴 인형은 뭔가요? 이건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아저씨는 인형의 입에 딱딱한 호두를 넣고 턱을 쳐올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 호두 알맹이만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마리는 인형들을 유리장 안에 넣고 잠들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리는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서는 쥐들이 유리장 안에 있는 인형들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머리가 7개 달린 생쥐 대왕이 호두까기 인형의 팔을 꽉 깨물었어요. 그 순간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인형들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아, 무서워! 유리 조각에 팔을 벤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마리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어요. 이제 정신이 드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호두까기 인형과 싸우던 생쥐들은 어디로 갔나요? 무슨 얘기야? 그리고 한밤중에 유리문은 왜 깼니? 마리는 지난밤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인형을 선물해준 친척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머리가 다쳤다고 해서 병문 안으로 왔단다. 마리는 아저씨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는 잠시 곰곰이 생각한 뒤에 말했죠. 마리야, 호두까기 인형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저씨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어느 왕궁에서 큰 파티가 벌어졌단다. 그런데 파티 음식을 왕궁에 사는 어미쥐와 7마리 새끼 쥐들이 모두 먹어버린 거야. 그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 왕궁에 있는 쥐들을 모두 없애거라. 신하들은 쥐덫을 만들어 쥐를 모두 없앴지. 하지만 단 한 마리, 어미쥐만은 겨우겨우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반드시 원수를 갚고 말겠어. 어미쥐는 이를 갈면서 중얼거렸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어미쥐는 공주의 손을 꽉 깨물었어. 공주의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시녀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 하지만 어미쥐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어. 한편 쥐에게 물린 공주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렸단다. 마법에 걸려버린 거야. 왕은 나라 안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를 불러왔어. 공주를 본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지. 수염이 없고 장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젊은이가 호두를 깨서 공주님에게 먹이면 마법이 풀릴 것입니다. 단 이 호두를 먹인 뒤 뒷걸음질 칠 때 절대 넘어져선 안 됩니다. 왕은 점쟁이가 말한 그런 남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신하들은 나라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지. 그동안 세월이 흘러 공주는 더욱 흉한 얼굴이 되었고 쥐덫을 만들었던 신하는 마음이 괴로웠어. 마침 그에게는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조카가 있었어. 게다가 장화를 싫어해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젊은이였지.
부디 공주님의 마법을 풀어다오. 신하는 조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 물론 이 딱딱한 호두도 가지고 갔지. 왕은 아주 반가워하며 젊은이를 맞이했어. 수염이 나지 않았군. 부디 공주의 마법을 풀어주게. 젊은이를 본 공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저렇게 멋진 분이 아내가 되고 싶어. 젊은이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주에게로 다가갔어. 그리고 딱딱한 호두를 깨서 공주에게 먹였지. 이 호두를 먹은 공주는 어느새 아름다운 아가씨로 돌아왔어. 마법이 풀린 공주를 보며 사람들은 기뻐했어.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단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미쥐가 나타나 젊은이의 발 뒤꿈치로 다가갔어. 아이쿠! 젊은이는 어미쥐를 밟으면서 넘어지고 말았지. 발에 밟힌 어미쥐는 죽으면서 말했어. 공주의 마법이 너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 순간 젊은이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렸어. 어머나, 저 보기 흉한 남자를 당장 내쫓아요. 공주의 말에 왕은 그 젊은이를 왕궁에서 쫓아냈지. 젊은이의 삼촌도 함께 쫓겨나고 말았어. 점쟁이는 얼굴이 흉하게 변한 젊은이에게 말했어. 당신은 영원히 호두까기 인형으로 살게 될 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머리 7개 달린 생쥐대왕을 죽인다면, 그리고 당신의 흉한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가씨가 나타난다면 당신의 마법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아직도 마법에 걸려 있단다. 마음이 따뜻한 아가씨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이야기를 마친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떠냐? 내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아저씨, 호두까기 인형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쥐덫을 만든 왕의 신하가 아저씨라는 것도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호두까기님, 나는 못생긴 당신을 정말로 좋아해요. 내가 당신을 마법에서 구해줄게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장난감 칼을 채워주었어요. 생쥐대왕과 싸울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마리는 잠에서 깼어요. 찍찍찍찍 우당탕탕탕. 그건 바로 거실에서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생쥐대왕이면 어떡하지? 마리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마리 아가씨, 문을 열어주세요. 그건 바로 호두까기 인형의 목소리였어요. 마리가 문을 열자 호두까기 인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 아가씨 덕분에 생쥐대왕을 이겼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함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의 손을 잡더니 벽에 걸린 아빠의 외투에서 삐죽 나온 시로라기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외투 소매 안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마리와 인형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눈앞에 파란 풀밭이 나타났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마리는 행복한 얼굴로 외쳤어요. 어느새 마법에서 풀린 호두까기 청년과 마리는 유니콘을 타고 아름다운 들판에 달리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나무와 풀은 사탕과 초콜릿이에요. 반짝이는 성은 설탕을 뿌린 케이크로 되어 있죠. 어머나, 시냇물은 오렌지 주스와 우유네요. 마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모두 사랑스러운 나의 마리 아가씨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호두까기 청년은 마음씨 착한 마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자,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그 클래식 그러니까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막으로 되어 있죠. 안에 별별 요정들이 다 나오는데 아마 원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나 봐요. 제가 읽었던 것도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악당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생주대왕은 아마 그 마지막 끝판왕 정도가 됐겠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주가 참 별로네요. 그 자기 낫게 해줬는데 곧바로 그렇게 태세 전환하는 걸 보니까 참 나중에 아이와 이 얘기를 할 때는 같이 공주 욕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쥐가 물어서 병에 걸렸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아 이게 마법에 걸렸나 보다 했는데 이게 확실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쥐가 퍼뜨리는 거면은 페스트인데 호두가 거기에 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확실히 동화는 네 아직 동심이 남아 있을 때 동심이 가득할 때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이 듣기에도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상을 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훨씬 많은 상상력과 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상상의 한계를 가지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좀 더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칫 그 상상에 아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어른이 되고 다시 한번 읽으니까 느껴지는 게 참 다르네요. 자, 9번째 이야기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